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워드 7번입니다. 자, 키워드 7번에서는 융의 분석 심리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과 관련돼서 이제 분석 심리 이론을 볼 건데요. 정신역동 이론가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융을 보는데 최근 10년간 9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각각의 학자마다 이제 그 이론의 명칭이 있었는데요. 융의 이론은 분석 심리 이론이라고 하고요.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봤더니 15회 땐 2문제 나왔는데요. 14, 23회 땐 단독 문제 딱히 없었고요. 23회 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한 문제씩 나와갖고 총 이제 그 24회 출제 예상이 0.9문항인데 융은 나올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나온 회차가 조금 특별한 회차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융은 그냥 나오면 한 문제, 많게는 2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융의 분석 심리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의 이론은 사실은 짧은 시간에 조금 좀 어려운 개념어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하나 항상 제가 고민이 돼요. 예,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융의 이론은 기본서 한 번도 안 들으신 분이라면 융의 이론만큼은 좀 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강의여서 내가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많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은 다하겠지만 융의 개념들은 되게 맥락적 이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전혀 안 들으신 분이라면 조금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융의 이론을 분석심리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분석심리 이론의 특징이 뭔지, 그 다음에 분석심리 이론의 주요 개념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융의 무의식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융에게 있어서 자아의 태도, 자아의 정신기능, 우리가 MBTI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요. MBTI 코드가 융의 이론하고 되게 관련이 깊어서 그것들 조금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심리 이론의 특징인데요. 일단 융은 인간 행동은 의식과 무의식의 상반되는 두 가지 힘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랬는데요. 융은 대극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상반되는 힘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의식과 무의식 상반되죠. 또 볼게요. 내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 아니마 아니무스 상반되죠. 예. 그 다음에 나는 사회적으로 잘 보이고 싶은 페르소나 역할 가면도 있지만 그 역할 가면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나의 부정적인 요소는 나한텐 그런 거 없어 하고 내가 부인해버린 내 속에 그림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반되는 요소들의 힘이 내 안에 있고 융이 말하는 건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 성장한 성격은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상반되는 대립의 요소를 어때요? 끌어안아서 내 안에 전체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비춰지는 이 얼굴만, 이 잘난 것만 나야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부정한 나의 그림자도 있어. 이렇게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여성답게만 강요받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남성성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통합된 자아가 형성되는 게 성숙한 인간이다라고 보는 게 융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립된 두 가지 상반된 힘을 융은 인식하면서 이 두 가지 힘이 전체로서의 전체성을 회복하고 통합되는 걸 중요시 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 했고요. 인간은 자기 실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향을 지닌 성장지향적. 예, 그래서 인간은 자기 실현, 이 자기 실현이 뭐냐면 융의 용어로는 개성화인데 결국은 이게 바로 뭐예요? 개성화가 비춰진 페르소나만 내가 아니라 그 안에 그림자도 그것도 나야 하고 끼어앉는 것, 이런 것, 그렇게 해서 나갈 때 내가 나로서 전체성을 실현하게 되고 그게 바로 성장하는 존재다라고 보는 게 융의 입장인 거죠. 예, 그래서 융은 무의식의 영향을 받지만 의식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가변적 존재, 이것도 중요한데요. 융은 무의식 매우 중요시했어요. 예, 프로이트가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눴다면 융은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면서 무의식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융은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되고 무의식이 막 휘두르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무의식의 영향력이 크지만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 존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이트 할 때 프로이트는 인간의 자율성을 부정했지만 융은 인간은 가변적 존재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인간 행동은 과거에 의해 일정 부분 결정되지만 미래의 목표와 가능성에 따라 조정된다. 그렇죠. 자, 프로이트는 인간은 어때요? 자율성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부정을 해서 융하고 다르죠. 융은 그게 아니라 인간은 가변적 존재다.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과거에 의해서 되게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랬지만 융은 과거 일정 부분 인정하지. 그쵸? 과거 중요해. 그러나 인간은 미래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융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프로이트와 대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융은 인간은 가변적 존재로 이해했다? 오, 맞죠. 융은 인간의 과거만 중요시했다? 아니죠. 바로 미래와 목표지향적 존재로 목표 가능성에 대한 존재다라는 걸 얘기했죠. 융은 성격 발달을 개성화의 과정을 통한 자기 실현 과정이라고 본다 그랬어요. 융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용어가 개성화이고 이걸 달리 말하면 자기 실현이에요. 이때 이 자기 실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분의 나만 아는 거, 대극, 양극의 어느 한 부분만 나로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전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좀 볼게요. 사실은 요거들을 좀 더 이렇게 잘 더 좀 상세히 풀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좀 크게 풀고 얘기할게요. 그렇다면 분석심리 이론의 주요 개념엔 뭐가 있냐? 자아, 자기, 원형, 페르소나 또 넘겨보면 아니마, 아니무스, 음영, 개성화, 리비도,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융을 대표하는 개념들입니다. 자, 요것들에 대해서 지금 좀 볼 건데요. 자, 제가 요걸 설명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예. 여기 프로이트하고요. 융은 다르다는 얘기를 조금 할게요. 프로이트는요, 인간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예. 근데요, 융 역시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융 역시 바로 의식과 무의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융은 프로이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융이 프로이트와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부터 얘기하면서 요 개념어들을 잡아드릴게요. 제가 여러 방법으로 강의를 해봤는데 개념어를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융이 말하는 마음의 구조를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 때 좀 더 잘 이해를 하셔서 그거를 조금 그려보고 할게요. 자, 아까 프로이트는 이렇게 해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융은 그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볼게요. 융은요, 물론 맨 위에는 의식, 예, 여기는 의식인데요. 융은요, 무의식을요, 둘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무의식의 상층은 개인 무의식이고요. 무의식의 더 아래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무의식에서도 상층과 하층을 나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식에 중요하게 존재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의식에는 자아, 에고가 있고요. 그쵸? 자아, 에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 안으로 들어왔을 때 융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세상에 내보이는, 세상에 보여지는 나를 뭐라고 했냐면 페르소나라 그랬어요. 이거는 역할 가면이라고도 하지요. 세상의 의식 세계에서 보여지는 나. 근데 우리가 보여지는 나에만 너무 집중을 하면 잘 보이고 싶고 멋지고 싶어서 부정하는 나가 있어요. 나한텐 그런 거 없어. 질투심 같은 거 나한테 없어. 라거나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인간에게는 부정하는 나도 사실은 내 안에 있죠. 그러면 이게 계속 부정을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 바로 그림자로 남게 돼요. 그 그림자를 섀도우라고 해요. 그래서 페르소나의 반대가 그림자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개인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안에는 융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양성적 존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내가 여자여도 남성성이 있다는 거죠. 여성성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남자도 남성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성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남성 안의 여성성을 아니마라 그랬고요. 여성 안의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융은 우리 마음의 저 깊은 곳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고 봤냐면 자아가 아니라 자기가 있다 그랬어요. 셀프가 있다고 했어요. 예, 이게 융이 얘기하는 마음의 구조이고요. 융은 자기 실현이 중요하다고 봤고요. 이 자기 실현을 융의 용어로는 개성화 과정이라 그랬는데요. 이 개성화 과정은 융은 인생의 중년기에 개성화 과정이 시작된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융은 인생에 있어서 40대를 전후해서 40대 이전에는 인생의 전반기, 40대 이후 후반기가 되는데 40대 이전에는 에고를 확장하는 시기예요. 세상에서 외적으로 나를 확장하는. 근데 40대 이후에는 내적인 나, 잊혀진 나지만 그것 역시 나인 바로 셀프를 만나는, 내적인 나를 만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외적으로 확장된 에고만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깊은 곳에 저 셀프까지 만나서 전체인 나를 실현하는 걸 자기 실현, 그리고 개성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전체인 나를 만나는 개성화 과정이 융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이따가 개념들이 다 있는데 그림으로 설명해야 개념 설명이 쉬워서 하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해야 자기 실현이 되고 개성화가 되냐면 바로 이런 과정을 말해요. 의식에 보여지는, 세상에 보여지는 자아의 외적 확장을 하는 페르소나, 잘 보이고 싶고 멋져 보이고 싶은 역할 과면만 내가 아니라 개성화가 되기 위해서 전체로서 나를 만나려면 일단 저 안으로 들어오면서 무의식으로 들어와서 바로 개인 무의식. 개인 무의식은 뭐냐면 내가 경험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럽고 죄책감을 느껴서 억압을 했을 때 생기는 개인 무의식이 있고요. 집단 무의식은 더 심층 아래에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마치 칩이 하나 모든 인류에게 탁 낑겨지듯이 내가 경험한 바 없지만 집단 무의식은 내 안에 인류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소산, 그걸 바로 집단 무의식이라 그러고, 이런 집단 무의식의 구조적 요소로 설명되어지는 게 바로 아키타입, 원형입니다. 예, 그래서 집단 무의식의 원형, 집단 무의식의 구조적 요소를 아키타입, 원형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요 정도 보고요. 그러면 융이 정말 우리가 저 아래 나까지 만나서 자기 실현 개성화하는 거, 부분의 나가 아니라 전체의 나를 만나는 과정은 우선 페르소나, 세상에 보여지는 나 말고 내가 부정한 나, 그런 건 나한테 없어 하는데 내 안에 질투심도 있고 뭐 증오심도 있을 수 있고 내 안에 여러 이런 부정한 나, 나한텐 그딴 거 없어 하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이 부정당한 마음을 그림자. 그래서 내가 정말 자기 실현을 하고 전체인 나를 만나려면 이걸 개성화 과정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단계가 나의 그림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것도 나야. 그러니까 내가 콩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팥쥐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팥쥐라는 그림자를 나한텐 그런 거 없어가 아니라 나한테도 팥쥐 같은 마음이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내가 여성이라면 여성답게를 강요받고 여성답다 착하다 이렇게만 살았다면 그게 아니라 내 안에도 남성적인 추진력 뭐 이런 남성적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그거 바로 나의 반대성. 여성이라면 나의 무스를 만나고, 남성이라면 남자가 울긴 바보같이, 남자는 울어서는 안 돼 이렇게 컸다면 나도 슬프면 울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내 안에 감성의 아니마를 만나는, 내 반대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내려가서 저 가장 깊은 곳에 내 자기를 만나서 부분의 내가 아니라 전체인 나를 만나는 것. 그래서 전체성을 내가 회복하는, 그걸 자기 실현, 그걸 개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이제 그럼 책으로, 그러니까 융의 개념은 되게 깊고 심오하기도 하고 여러 배경 설명 안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잘라내고 하자니 저도 버겁습니다. 그냥 단지 제가 바람이 있다면 이 버겁고 부족한 강의여도 전달이 되기를, 예, 그걸 바랄 뿐이죠. 예, 혹시 기본 강의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또 좀 더 들어봐 주세요. 예. 자, 그래서 요것들이 융을 이해하는 그림입니다. 예. 프로이트가 말하는 마음하고는 좀 다르죠. 자, 그럼 빠르게 융의 주요 개념을 볼게요. 자, 에고. 의식의 심층을 형성하죠. 바로 에고는 의식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지각, 이거죠. 그 다음에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괄하는 진정한 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만이 내가 아니라 저 안에 내 깊은 자기를 그림자를 만나고 반대 아니무스를 만나고 하면서 진짜 자기를 만나서 진정한 나. 이게 바로 통합성을 추구하는 전체성, 바로 전체의 나를 만나는 거죠. 그림자도 만나서 그것도 나야. 그래, 내가 콩지만 있겠니? 내 안에 팥쥐도 있잖아. 이런 어떤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원형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키타입이라 그랬죠. 바로 집단 무의식의 구조적 요소.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탁 낑겨지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 그 요소를 바로 아키타입, 원형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게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핵인 거죠. 그래서 원형은 사실은 우리가 딱 개념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집단 무의식의 구조적 요소로서 이것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원형에 대한 설명들이 우리 기본서에서도 자세히 이렇게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원형은 지금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집단 무의식, 경험한 바 없지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아키타입, 원형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페르소나는 뭐죠? 바로 의식 영역의 밖에 나와 있는 거죠. 바로 내가 주어진 역할과 기대에 부응하는 자아의 가면 이고요. 페르소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누구나 적절한 수준의 페르소나는 필요한데 내가 이 페르소나에 매몰돼서 살면 껍데기만 있는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적절한 페르소나는 필요해요. 제가 잠옷이 편하다고 여기 잠옷 입고 오면 페르소나가 전혀 없는 인간인데 그럼 저한테 이상하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절한 수준의 페르소나는 필요하지만 내가 집에서도 뭐 교장 선생님인데 집에서도 교장으로 존재하려고 그러고 한다면 나는 어때요? 페르소나만 있는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니마 아니무스. 자, 남성이 억압시킨 여성을 아니마, 여성이 억압시킨 남성성을 아니무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인간은 양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성답게로만 살거나 남자답게로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전체 내 반대 성향을 반대성을 만나서 그것들도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중년기에 여성 안에는 남성성이 올라오고 남성 안에는 또 여성성이 올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중년기의 남성들은 이상하게 리모컨 들고 쉬는 날 드라마만 보고 싶어 하고 이상하게 여성들은 중년기에 아니무스가 올라오면서 들로산으로 그룹을 지어 놀러 다니고 싶어 한다. 옛날에 어떤 사냥 본능의 남성성과 같은 그런 얘기들을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음영, 이게 바로 그림자, 섀도우를 음영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동물적 본성, 내가 의식하기 싫은 나의 부정적 측면, 나한텐 그런 거 없어. 그렇지만 우리 안에 팥쥐가 있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음영 통찰이라 그래요. 내가 부정한 나를 그것도 나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예,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동전이 양면이 있어야 100원짜리 동전이 100원으로서 가치를 하는데 한 면 페르소나만 있고 뒷면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500원도 100원도 동전의 가치를 실현 못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실현한다는 건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페르소나만 내가 아니라 내가 부정한 그림자도 나야. 이래야 진정한 내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는 사실 융을 이렇게 급하게 설명하면 이상하게 되게 학자에게 좀 미안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번 부족하지만 해볼게요. 예. 자, 그 다음에 개성화. 아까 자기 실현이라 그랬잖아요. 고유한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개성화는 이제 겉으로 이 자아의 페르소나만 내가 아니라 무의식으로 내려가서 내가
개인 무의식은 경험한 거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우 그런 건 나한테 없어라고 던져버린 그것도 나야. 그림자를 만나고 내 반대 성향, 억압받은 반대성을 만나서 아 나에게도 아니무스 남성성이 있지. 이런 것들. 그런 걸 함으로써 어때요? 무의식적 내용을 의식화하고 통합하는 거죠. 그걸 바로 이 전체 과정을 개성화의 과정, 자기 실현의 과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비도는 인생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생활 에너지. 프로이트의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에 국한한다면 융의 리비도는 뭐예요? 생활 에너지로서 그 모든 것의 원천 에너지로서 훨씬 확장된 개념이고 긍정적 요소도 있는 개념입니다. 제가 프로이트부터 비교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라는 게 있는데요. 컴플렉스는 특수한 종류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무의식의 관념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너 그거 컴플렉스야 이런 말들 좀 하는데요. 컴플렉스 융이 이제 이 용어를 썼는데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하면은 하나의 응어리로 남죠. 마음에. 근데 이 응어리가 특별한 내 어떤 히스토리 안에서 어떤 응어리가 이제 자리 잡을 때 이게 계속 해소가 되지 못하면 이게 신기하게 이 응어리가 계속 모든 일들을 이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직장에서 승진 시험에 떨어졌다. 그래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고 시험 점수가 낮을 수 있는데 누가 날 믿게 봤기 때문이야 하고 또 내 응어리로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수한 종류의 감정으로 이 관념 덩어리가 어느새 하나의 컴플렉스를 형성해서 부정적인 사건은 다 그 안으로 끌어들이면 어느새 내가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컴플렉스가 나를 마구 휘두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컴플렉스조차 의식하지 못하면서 컴플렉스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건들지 마. 컴플렉스 무서워.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점점 더 소외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특수한 그 사람만의 어떤 관념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컴플렉스에서 우리가 극복이 되기 위해서는 컴플렉스의 의식화가 융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너 컴플렉스 있어서 문제야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연 속에서 이런 컴플렉스가 있구나. 우리 컴플렉스 종류 되게 많잖아요. 뭐 가방끈 짧다고 하는 학력 컴플렉스, 가난하다는 가난 컴플렉스 막 이런 게 있는데 객관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컴플렉스가 사람마다 자리 잡게 되면은 어때요? 가난 컴플렉스가 있으면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저건 날 가난하다고 무시했기 때문이야 하고 그 응어리를 계속 끌어들이면서 어느새 컴플렉스가 이만해져서 내가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컴플렉스가 이제 나를 마구 흔드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융은 바로 컴플렉스를 의식화해야 우리는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뭐 시간상 그 정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융의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융은 프로이트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말했는데요. 융은 그게 아니라 의식, 무의식으로 말했고 무의식을 둘로 나눴죠. 바로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무의식의 상층부는 개인 무의식인데 철저하게 개인 무의식은 바로 중요한 게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의식의 상부, 상층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과 상관없이 내가 경험한 바 없는데 모든 인류가 마치 태어날 때 칩이 하나 낑겨지듯이 종족 전체의 어떤 원시적 감정, 사고, 성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걸 바로 정신의 심층 하부에 있는 걸 집단 무의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해서 그런 것들이 다 퍼지는데 연구를 하면 과거에 그런 게 전혀 없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뭐 콩쥐팥쥐 설화가 미국의 어떤 설화하고 상당히 흡사하다거나 중국의 어떤 설화하고 상당히 흡사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공통적인 집단 무의식의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융학파들은 바로 설화, 신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대단히 많이 하는 거죠. 왜? 인간의 보편적 집단 무의식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설명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까 집단 무의식의 구조적 요소가 아키타입 원형이라 그랬는데요. 그런 아키타입 원형에 가면 뭐 영웅의 원형도 있고 어머니의 원형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요번엔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요. 자아의 태도인데요. 여러분 MBTI 아시죠? MBTI 성격의 유형 인데요. 이 MBTI는 이 성격 검사는 브릭스하고 마이어라는 딸과 엄마가 만든 성격 검사인데 이 사람들이 이 성격의 유형을 연구할 때 융의 지금 배우는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융의 이론이 이제 자아의 태도와 자아의 정신 기능인데요. MBTI 너 뭐야? 그러면 나 ESTJ야, 나 INFP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여기 첫 번째 EI 코드가 바로 자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향형과 내향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외향형은 주로 외부 에너지 충전을 외부. 그래서 외향형들은 쉬는 날 나가서 막 사람들 만나야 에너지가 충전되죠. 근데 내향형들은 내적 성찰. 그래서 에너지 충전 방식이 달라요. 외향형들은 나가서 사람들 만나야 에너지가 징 하고 올라오고요. 내향형들은 쉬는 날 자기 시간이 확보돼야 에너지가 올라와요. 자가 충전 방식입니다. 찡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에너지 충전 방식이 다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아의 태도의 EI이고요. 그 다음에 자아의 정신 기능.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데요. 융은 자아의 정신 기능을 크게 비합리적 기능과 합리적 기능으로 나눴습니다. 정확히 암기하세요. 비합리적 기능은 감각형, 센싱, 그 다음에 인투이션, 직관입니다. 예, 그래서 감각형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MBTI 내가 ISTJ야 할 때 S가 바로 센싱이죠. 오감에 의존하고 실제 경험, 현재의 초점, 정확하고 철저.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오감에 의존해서 되게 현실적입니다. 근데 직관 이 사람들은요, 이 오감을 넘어 육감, 영감까지. 그래서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되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뭐라 그러냐면 직관형인 사람들은 씨 뿌리는 사람들. 가능성이 있고 하면 이제 씨를 뿌리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꾸고 거두는 일을 잘 못해요. 그러면 바로 감각형들이 가꾸고 거두는 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또 비유적으로 S 센싱인 사람들은 나무를 본다면 직관형인 사람들은 숲을 보고 산을 보는 그런 어떤 거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는 절대 없고요. 인간의 다양한 유형들을 얘기할 뿐입니다. 좋고 나쁨은 없고요. 선천적 선호 경향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합리적 기능은 뭐냐면 사고하고 감정, thinking하고 feeling입니다. 사고형들, 내가 ISTJ야 하면 T, 사고형이죠. 이 사람들은 논리, 분석, 객관. 예. 그 다음에 감정형은 어때요? 정상을 참작하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사고형들은 너 보험은 들었어? 라고 물어보고, 감정형들은 아유, 너 놀랬겠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죠. 예,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거죠.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실제 시험에 나오면 학생들이 자꾸 많이 헷갈리는 게 감정형하고 감각형을 많이 헷갈리는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감각형은 오감이라는 센싱에 근거해서 현실적으로 정확하고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거라면 감정형은요, 필링입니다. 예, 그리고 감각형은 비합리적 기능이고 감정형은 합리적 기능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 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예를 많이 들면 좀 더 쉽겠지만 시간상 요 정도만 보고 이게 시험에 코드가 나오면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신다. 그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융에 대한 설명은 이제 그 정도 보고요. 기출문장 체크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융의 분석심리 이론에서 제가 뽑은 하위 키워드는 개성화, 그 다음에 그림자, 그 다음에 리비도, 아니마, 아니무스, 그 다음에 자아와 자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아의 태도, 자아의 정신기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설명을 하진 않고요. 지금 54쪽까지 나와 있는데요. 좀 묶어드리는 걸로만 조금 할게요. 그러면서 조금 어떤 표현이 유난히 조금 조심해야 되는 표현들이 있다면 그걸 짚어드리는 수준으로 가겠습니다. 중년기 개성화, 자기실현 이것들 융에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1, 2, 8, 9, 17, 19, 1, 2, 8, 9, 17, 19 그 다음에 21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융은 중년기 이후 발달에 아주 도움을 준다. 이 얘기가 뭐예요? 중년기 이후의 개성화 과정을 중요시했다. 또 2번 융은 개성화를 통한 자기 실현을 중요시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개성화를 통한 자기실현 과정, 성격의 발달은. 그 다음에 셀프는 중년기 이후 나타나는 원형이다. 그렇죠. 셀프 저 아래 나를 만나는 거잖아요. 저 아래에 깊은 무의식에 있는. 예, 그 다음에 융은 자기 실현을 인간 발달의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그쵸? 자기 실현은 부분의 내가 아니라 그림자를 만나고 반대의 성을 만나고 하면서 저 안에 깊은 셀프까지 만나서 전체인 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찾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융은 성격 발달을 자기 실현의 과정으로 봤다. 그 다음에 융은 개성화는 중년기의 외형적인 특성을 내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아까 제가 중년기 40대를 전후해서 외적인 확장에 에고의 확장, 어떻게 하면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갈까, 어떻게 하면 자격증을 더 많이 딸까, 이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외적인 자아의 확장을 하고, 근데 중년기 40대 이후로 가면 이제 저 아래에서 내면에 내가 콜링한다는 거죠.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전부가 아니야. 너의 전체를 만나봐. 네가 부인한 그림자도 만나보고, 너무 여성답게를 강요받고 살았다면 네 안에 진취적인 남성성도 만나봐. 그래서 너의 전체를 만나보자. 이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개성화는 중년기 외형적인 특성을 내적으로, 외적 확장에서 내적으로 들어와서 전체인 나를 만난다라는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 정말 융은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좀 깊은 개념이라 이렇게 되게 곱씹어야 되고, 그 관련 개념들의 맥락적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와 페르소나 좀 같이 볼게요. 반대되는 거죠. 내가 페르소나로만 살면 안 된다. 내 그림자, 그것도 나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숙한 인간이다 그랬잖아요. 4번, 5번, 11, 14, 18. 예, 여기 보시면, 예, 그림자는 인간의 동물적 본성, 내가 부정하는 거죠. 예, 페르소나는 외부에 보여주는 이미지, 가면. 예, 페르소나, 예, 외부에 보여주는 거,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 예,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받아들이기 꺼리는 그림자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융이론에서 페르소나는 자아의 가면, 외부에 보이는 이미지.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융을 조금 더 이렇게 명료하게 알기 위해서는 개념어로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 그림의 융이 설명하는 마음의 요 구도를 조금 이미지로 딱 갖고 있을 때 오히려 설명이 더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고 뭐 하면 시간이 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아의 태도나 정신기능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외향형과 내향형 뭐 얘기해서 외향형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기능 S하고 N, 그 다음에 T하고 F, 요거에 대한 거죠. 아까. 그거는 6번, 12번, 25번, 6번, 12번, 25번. 예. 그래서 자아의 정신기능은 판단이나 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고와 감정은 아까 합리적 기능이었죠. 예. 그 다음에 융해에서 정신에너지, 외향형은 외부에서 정신에너지를 향한다. 25번, 사고형과 감정형은 뭐죠? 합리적 기능이고, 감각과 직관은 비합리적 기능이다. 아까 이거 많이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요것들 꽉 잡아주세요. 아무튼 요런 문제에 나오면 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짜잔한 것들을 정확히 못 잡아서 정답률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비도의 개념이 융에게 있어서는 프로이드보다 훨씬 확장된 개념이고 좀 더 밝은 측면까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융의 리비도 개념 10번, 20번 좀 보면 10번, 20번. 리비도는 전반적인 삶의 에너지,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성적 에너지에 국한하지 않는다. 융은 프로이트의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 개념을 확장시켜 창의적인 생활력으로 보았다. 20번 이런 어떤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융에게 있어서의 자아 개념을 좀 볼게요. 에고의 개념인 거죠. 예, 자, 그래서 15번, 16번.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을 결합시키는 원형적 심상이며 의식은 자아에 의해 지배된다. 예, 의식은 자아에 의해 지배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고요. 요게 중요한데요. 의식은요, 우리가 이제 자아는 인생 전반기에
자아의 확정, 외적 확장,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에 저 셀프까지 만난다 그랬는데, 융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은 에고는 나빠 라고 얘기를 하고 셀프만 만나는 게 중요해. 에고는 왜 외적 확장에만 신경을 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융은 인간은 생애 전반기에 충분히 어때요? 세상에서의 내 자리를 찾고 기능하는 에고의 기능을 충분히 발현하고 키우고, 이 에고가 저 깊은 무의식의 나를 만나고 전체인 나로 결합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융에게 있어서 전체성의 나를 만나고 자아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에고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고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에고는 의식과 무의식을 결합시키는 거고, 저 아래에 있는 나까지 만나서 전체성의 나를 만나는데 충분 조건은 되지 않지만 필요 조건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40세 전에 중년기 이전에 내가 충분히 내 에고의 기능을, 타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내 이 에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자 하는 건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융은 이런 어떤 오해가 또 많이 되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유념을 좀 하셔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수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융과 관련돼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출문제 22회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거니까 틀린 거 4개를 찾아야 되겠죠? 예. 1번. 정신분석 이론이라 불린다 그랬어요. 예. 융의 이론은 정신분석 이론이 아니죠. 정신분석은 프로이트잖아요. 그쵸? 융은 뭐예요? 분석심리 이론입니다. 2번.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을 기준으로 심리적 유형을 8가지로 구분해왔다. 아니죠. 심리적 유형에 대한 얘기도 하고 했는데 바로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을 기준으로 한 거는 아들러였잖아요. 아들러, 예, 지배형, 획득형 얘기한 거. 이 기준 이거 아들러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틀렸죠. 얘도 틀렸고요. 자, 3번. 발달 단계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아니에요. 융은요, 발달 단계를 4단계로 나눴고요. 융의 발달 단계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융의 발달 단계는 아동기, 청년기 및 성인 초기, 그게 2번째고요. 중년기, 노년기 이래요. 그래서 융은 누구보다도 중년기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학자이고요. 발달 단계를 4단계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성화를 통한 자기 실현 과정을 발달 단계를 언급하지 않은 건 틀린 거죠. 개성화를 통한 자기 실현 과정을 중요시했다? 맞죠. 예, 그래서 개성화 아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 개성화는 결국은 자아, 페르소나 이것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림자를 만나고 반대의 성을 만나고 하면서 저 깊은 나, 자아를 만나 전체성을 회복하는 과정. 그래서 그게 곧 자기 실현이다. 전체성. 이 자기 실현이 바로 전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부분의 내가 아니라.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4번입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자기 실현이다. 5번. 성격 형성에 있어서 창조적 자기의 역할. 창조적 자기는 누가 말했죠? 창조적 자기, 창조적 자아는 아들러의 개념이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융과 관련해서요. 그 옆에 있는 21회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융 이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아무래도 이제 조합형 문제이네요. 자, 그럼 좀 더 변별력이 중요하겠죠? 옳은 것. 기억.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했다. 맞죠?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그래서 무의식의 상층부는 개인 무의식, 더 안에 심층, 하층부는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했다. 맞았죠? 그 다음에 그림자는 인간에게 있는 동물적 본성을 포함하는 부정적 측면. 내 안에 팥쥐예요. 예, 그것도 나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림자. 그 다음에 디귿. 페르소나는 개인이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이미지 가면. 페르소나, 외부에 보여주는 이미지 가면 얘기했죠. 맞았다라는 거죠. 남성의 여성적인 측면을 아니무스가 아니라 아니마. 여성의 남성적 측면을 아니무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 3번이에요.
자, 요건 잠깐 조금 이제 문제가 더 디테일해질 수 있어서 추가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중년기 이후에 나를 만날 때 여성이면 내 안에 남성성을 만나고 이렇게 남성이면 여성성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아주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만나면 내 반대의 성도 만나서 전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건데요. 이 아니마든 아니무스든 이게 이제 아주 또 부정적으로 발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무스 같은 경우에 건강하면 적극성, 추진력으로 나오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나오면 공격성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년기 이후에 우리가 융을 활용한 상담을 한다면 이 사람이 내담자가 여성이라면 이 여성 안에 중년기에 아니무스가 건강하게 작동을 하는지 아니면 아주 파괴적이거나 공격적으로 작동하는지 이런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풀어봤고요. 특히 융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올 때 보면 아니마 아니무스로 되게 많이 말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여성의 남성성을 아니마라고 하면 틀린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번에 19회 문제 56종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기는 중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원형이다. 맞죠? 자, 그래서 중년기 이후에 쭉 이제 나를 찾기 위한 과정을 하면서 저 깊은 자기 셀프를 만난다 그랬죠. 니은, 과거의 사건 및 미래에 대한 열망이 성격 발달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요. 그래서 융은 제가 초기에 그랬죠. 과거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열망도 갖는 존재다. 인간은 목적지향적이고 가변적 존재 얘기했고요. 리비도는 전반적인 삶의 에너지, 그렇죠. 프로이트하고 달리 성적 에너지에 국한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리얼, 성격 발달은 개성화를 통한 자기 실현 과정이다. 맞죠? 예, 그래서 개성화, 자기 실현까지. 그래서 여기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률이 34%밖에 안 돼요. 이게 19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융에게 있어서 원형의 개념이라거나 그 다음에 융에게 있어서의 성격 발달과 관련돼서 과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내용도 알아야 되고, 리비도에 있어서 프로이트와 비교하는 힘, 개성화의 과정, 자기 실현의 과정이 뭔지 설명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들 이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17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이 제시한 성격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성격 특성, 외향형, 정신 에너지가 외부향해. 그렇죠. 예, 그래서 엑스트로버전에서 외향형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고 이래야 에너지가 찡 올라온다 그랬죠.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는 거죠. 자, 니은, 감정형, F이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매우 일관성 있는 현실 수용. 틀렸죠. 요 내용은 감정형이 아니라 감각형, 센싱이죠. 그래서 틀렸어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데서 많이 틀려요. 예. 자, 그 다음에 디귿, 사고형, thinking이죠. 객관적인 진실과 원리 원칙으로 판단하며 논리, 분석, 규범과 기준을 중시한다. 맞았죠? 예. 이성 뭐 이런 거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 직관형, intuition. 예, 이거는 이제 intuition에서 N을 이제 기호로 쓰는데요. 미래와 가능성, 육감에 초점을 두어. 여기까지 맞아요. 변화와 다양성 추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인투이션은 이성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직관은 이성과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디귿,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정답률 65% 정도 나왔고요. 지문이 얼마나 아까 자세하게 나오는지 요 감을 좀 잡으시면서 공부의 수위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번에는 15회 문제인데요. 이거 정답률이 좀 낮아요. 3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융의 분석 심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아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 1번. 자, 페르소나, 음영, 집단 무의식, 그 다음에 개성화인데요. 이 중에
틀린 설명을 찾으래요. 예, 틀린 설명. 1번. 자, 의식과 무의식을 결합시키는 원형적 심상이며 의식은 자아에 의해 지배된다. 자, 자아 뭐라 그랬어요? 의식은 자아에 의해 지배된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아까 자아는 나쁘다 이게 아니라 자아가 인생 전반기에 잘 발달해야 무의식을 만나는 어떤 결합시키는 충분 조건까지는 아니지만 필요 조건으로 기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자, 니은 2번. 페르소나, 자아의 가면이라고도 하며 외부와의 적응 에너지에서 생긴 기능 컴플렉스이다. 예, 요 지문이 좀 어렵다 그랬는데요. 이건 맞는 설명이에요. 일단 페르소나가 자아의 가면인 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왜 기능 컴플렉스이냐면 여러분, 내가 컴플렉스 느끼는 대로 막 살면 안 되겠죠? 어때요? 내가 적절한 컴플렉스를 느껴도 적절한 사회적 역할 가면을 써야 타자들하고 덜 부딪히고 기능적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페르소나는 기능 컴플렉스라고도 합니다. 또 이 기능 컴플렉스라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도 있는 거냐면 자아가 내가 주어진 어떤 역할에 너무 심취를 하고 그것만이 나라고 과잉 동일시되는 심리구조, 이런 걸 설명할 때도 우리가 기능 컴플렉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음영, 그림자,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적 측면의 부정적인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모순된 행동을 하게 만든다. 맞죠? 그래서 음영은 부정적인 나의 모습, 내가 부정한 나의 모습, 그러나 사실 그것도 나야 할 때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 인류 역사를 통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서적 소인으로 개인마다 그 원형이 다르다 그랬는데요. 아이고, 틀렸죠. 집단 무의식은 인류 역사를 통해 주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건 맞아요. 칩이 태어날 때 하나 낑겨지듯이 그런 소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경험한 바 없지만 누구나 똑같은. 그런데 개인마다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집단 무의식의 그 원형이 되는 아키타입도 얘기했고요. 집단 무의식은 내가 경험한 바 없지만 모든 인류의 보편적 소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른 게 아니고 공통된 요소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의 콩쥐팥쥐 설화가 미국 어디에도 비슷한 설화가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이런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인터넷망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도 인간들에게 어때요? 공통으로 나타나는 어떤 원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다르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다 다른 건 개인 무의식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개인 무의식은 내가 억압을 했을 때 생기는 거니까 내가 어떤 사건에서 무엇을 억압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입니다. 개성화, 자기 실현이라고도 하면 모든 콤플렉스와 원형을 끌어들여 성격을 좋아하고 안정성을 유지한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개성화가 된다라는 건 내 콤플렉스도 내가 이제 건강하게 내 컴플렉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아까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랬어요? 컴플렉스의 의식화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개성화가 잘 됐다는 건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안정을 유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근데 이 지문이 전반적으로 말이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정답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융은 그냥 그런 것들이 있어 하면 답이 잘 안 보여요. 각각의 개념어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정확히 알고 위해서 맥락적 곱씹기가 좀 돼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공부들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10회 때 문제 볼게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과 구별되는 융의 분석심리 이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난이도 별셋에 정답률 31%밖에 안 돼요. 이 문제가 정말 어려웠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봤는데 사실은 문제가 어려웠다라기보다 문제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도와드릴게요. 문제의 요구가 뭐냐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과 구별되는 융의 분석심리 이론의 특징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프로이트와 구별되는 융의 특징이 아닌 것. 예. 그러면 이제 볼게요. 1번. 인간 행동의 경험에 역동적이고 무의식적 영향을 연구했다. 이건 아닌 거죠. 답은 1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요구하는 건 프로이트와 구분되는 융의 특징이 아닌 걸 찾으라는 건데 이거는 프로이트와 융이 모두 다 갖고 있는 공통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죠. 문제가 원하는 건 융의 분석 심리 이론의 특징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 주세요 했잖아요. 근데 특징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그 1번이죠. 왜? 1번은 융만의 특징이 아니라 융과 프로이트의 공통점이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정말 어려웠던 것보다 이 문제의 지문 이해가 약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번은 공통점이에요. 융도 프로이트도 갖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그럼 뭐겠습니까? 융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2번. 인간의 성격은 과거 사건, 미래에 대한 열망에 의해 형성된다. 예, 프로이트는 과거의 영향력만을 강조했는데 융은 인간은 미래에 대한 열망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했고요. 3번. 성격 발달은 전생에 걸쳐 이루어지며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 예, 프로이트는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보고 비관적으로 변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융은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변적 존재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융의 특징으로 맞는 거죠. 4번. 프로이트의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 개념을 확장시켜 창의적 생활력으로 보았다. 맞죠? 융은 프로이트의 성적 리비도 개념을 확장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성격의 여러 측면을 통합하여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인생 후반기를 강조했다. 맞죠? 융은 중년기 이후의 삶을 인생 다른 어떤 발달 단계 연구에 비해서 융은 중년기와 중년기 이후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중년기 연구가 많이 있지만 융이 살았던 시대에는 중년기의 발달을 이야기한 거는 그때 당시는 융이 되게 독보적인 그런 학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어떤 경우는 문제의 지문이 정말 어려울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문제의 지시, 요구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도와드리는 방법을 취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정답 훈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틀렸나부터 볼게요. 융은 프로이트 이론의 영향을 받아 인간을 불변적이고 결정론적 존재로 봤다? 아니죠. 융은요, 인간은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변적 존재로 봤어요. 예. 그래서 융이 프로이트와 갖는 공통점도 있지만 프로이트와 결별하게 되잖아요. 예, 이런 어떤 다른 점들도 보셔야 됩니다. 2번, 융은 페르소나의 갇힌 삶을 강조했다? 아니죠. 융은 우리가 페르소나의 어떤 사회적 역할 이미지에 갇혀서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역할 가면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내가 온통 역할 가면이 더덕 있어서 어떤 게 진짜 내 얼굴인지 모른다면 이거는 되게 지금 심각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역할 가면에 갇힌 삶을 강조한 게 아니라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실현해 가는 것. 그래서 중년기 이후에 내가 쓰고 있는 페르소나 중에 이거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한 것 같진 않아 하면 좀 벗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 개인 무의식은 분석 심리학 이론 중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며 성격 구조 중 가장 접촉하기 어려운 가장 깊은 수준, 정신의 심층 하부다. 아니죠. 개인 무의식은 무의식 중에서도 상층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틀렸다는 거죠. 가장 심층 하부에 있는 건 뭐죠? 집단 무의식이죠.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자꾸 시각화한 그림을 연상하시라는 거죠. 예, 이런 그림이 연상되면 지문이 틀린 부분이 좀 금방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같이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융에 의하면 청년 및 성인 초기는 대부분 삶에서 요구하는 것에 비교적 잘 적응하여 상당한 만족감을 얻는 시기다 그랬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그 중년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청년기가 아니라 해서 중년기가 비교적 중요한 시기이고 안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래서 청년기는 아닌 거죠. 그러면서도 중년기에 우리가 정말 또 중요한 건 개성화, 자기 실현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봤습니다. 5번. 자아의 정신기능에서 감각, 센싱과 직관, 인투이션은 이성을 필요로 하는 합리적 기능이다. 아니죠. 감각과 직관은 이성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합리적 기능이죠. 그러면 틀렸죠. 합리적 기능은 뭐였죠? 예, 바로 thinking, 사고, 그 다음에 F, feeling, 감정이죠. 감각이 아니라 감정. 예, 이런 것들 나오면 계속 헷갈리니까 정확히 잡아주셔야 돼요. 합리적 기능 T하고 F, 비합리적 기능은 S하고 N. 예. 그 다음에 융에 의하면 개성화는 노년기에 나타나며 개성화 기간 중에 리비도, 컴플렉스 등의 변화가 주로 생긴다 했는데 개성화의 시작은 노년기가 아니라 중년기이죠. 중년기부터 아주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시기들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융과 관련돼서 적어도 요 정도의 그 개념어들은 내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는 가로 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이 억압시킨 여성성을 아니마, 여성이 억압시킨 남성성을 아니무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꼭 봐주시고요. 2번, 땡땡땡은 중년기에 자아를 외적, 물리적 차원에서 내적, 정신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거 개성화였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년기가 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외적인 확장을 위해서 뭐도 이루고 했는데 이 공허함과 허망함이 뭘까 할 때 중년기의 저 안에 깊은 곳에 자기가 나에게 콜링을 하죠. 그게 달까? 그게 너의 전부일까? 이제 네가 부정했던 그림자도 만나보자. 이러면서 어때요? 콜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확장, 외적인 차원에서 내적인 걸로 전환시키는 개성화의 과정이 융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3번, 자아가 의식에 의식된 나라면 무엇은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괄하는 진정한 나, 통합성, 전체성의 나, 그게 바로 셀프겠죠. 예, 자아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자의 것은 자기와 자아가 마구 섞여서 번역되고 하지만 융에게 있어서는 에고와 셀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는 개념입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땡땡땡은 외부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아에 가면 뭐죠? 페르소나이죠. 자, 그 다음에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과 뭘로 나눠지죠? 집단 무의식. 융에게 있어서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 예, 개인 무의식은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사람마다 개인 무의식의 내용은 다르죠. 그러나 집단 무의식은 태어날 때 마치 칩이 하나 낑겨지듯이 모든 인류의 보편적 소산이니까 내용이 다르지 않고 같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6번 보도록 할게요. 융은 자아의 정신 기능을 감각과 직관, 사고와 뭐죠? 감각, 센싱과 인투이션, 그 다음에 사고, thinking과 feeling, 감정으로 나눴죠. 예, 그래서 제가 감각과 감정 구분하세요 그랬고요. 사고와 감정은 무슨 기능? 합리적 기능. 그 다음에 감각과 직관은 비합리적 기능. 이것들 묶어주는 거 정확히 묶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무의식적 관념 덩어리. 예, 어느새 그것이 어때요? 나를 휘두르고 있는 거. 예, 바로 컴플렉스이죠. 무의식적 관념 덩어리 컴플렉스. 내가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컴플렉스가 나를 휘두르고 있더라,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정서적 색채가 되게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좀 성숙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선 내 컴플렉스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 힘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융의 무슨 개념은 프로이트가 말한 성적 에너지에 국한하지 않고 인생 전반에 작동하는 생활 에너지, 원천 에너지로 봤어요. 그게 바로 뭐죠? 리비도 개념이죠. 그래서 융과 프로이트의 리비도 개념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기출회독이 가로놓기나 이런 것들 아무거나 넣어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 융이라면 1급에서 이 정도는 알고 가세요 해갖고 이제 열심히 뽑아드린 거니까 그것들을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OX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 이론은 원초화자, 초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원초화자, 초자아를 얘기한 건 융이 아니고 프로이트입니다. 2번. 융은 인간을 의식과 무의식 간의 본질적인 대립 양상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일해가는 전체적 존재로 본다. 맞았죠? 이게 제가 초기에 설명한 융의 접근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로서의 나, 부분인 내가 아니라 페르소나만이 내가 아니라 내가 부정한 내 팥쥐도 만나고 이런 전체인 나를 만나는 전체성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봤고요. 3번, 융은 생애 주기에서 중년기와 노년기보다 유년기와 청년기를 강조했다? 아니죠. 틀렸죠. 융은 중년기로부터 개성화가 시작돼서 노년기까지 쭉 이어지는 자기 실현 과정을 아주 중요시한 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기 셀프는 성격의 중심으로 통일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를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 융은 성격 발달을 개성화의 과정을 통한 자기 실현의 과정으로 봤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중년기의 개성화 과정을 겪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개인 무의식에는 인류의 축적된 경험과 정서가 다양한 원형의 모습으로 내재되어 있다. 틀렸죠? 인류의 이런 원형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건 개인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은 5세 이전에 성적 리비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청년기의 최고에 이른다고 보았다. 맞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성적 리비도가 이제 청년기에 가면 최고에 이른다고 본 거 융의 관점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기는 유아기에 발현되는 원형으로 성격의 조화와 통일을 관장한다 그랬는데요. 자기, 셀프는 유아기가 아니라 중년기였죠. 예,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년기에 발현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노년기까지 쭉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융은 인간을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에 의해 지배되는 수동적 존재로 봤다. 틀렸죠. 이렇게 본 건 누구죠? 프로이트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답 훈련 세 번째 OX까지 봤습니다. 자, 융이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심리 이론이 이제 융의 개념이 조금 다른 이론들에 비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맥락적 이해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복잡한 건 그 딴 거에서 점수 딸 때야 하고 밀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령층이 다양하시겠지만 중년기에 융을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꼭 중년기만이 아니라 융을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일찍 접한 사람이라면 좀 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제가 융만 특별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신역동에 지금 프로이트, 에릭슨, 아들러, 융 만났는데요. 각자의 학자들이 시험 공부이지만 문제를 맞추려고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로 이론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융은 중년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새로운 힘을 얻게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학자를 학습의 어떤 양적인 과정으로만 보지 마시고 나를 만날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울로 만나보신다면 좀 더 학습의 과정이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